여러분, 이런 추억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집에 아버지, 친구분이나 손님이 오시면 꼭 아이를 불러 말하곤 했습니다. 야, 막걸리 좀 받아와라. 당시엔 지금처럼 병에 담겨 파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던 큰 알루미늄 주전자나 양은 주전자를 들고 동네 막걸리 집에 가서 가득 받아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전자의 뚜껑입니다. 들고 오다가 톡 열어보면 하얗고 부드러운 막걸리 향이 훅 올라오고 그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한 모금, 두 모금 홀짝이던 기억. 그러다 결국 반쯤 비워진 주전자를 들고 길가에 누워 잠들어 버린 아이를 동네 어른들이 발견하고 아이고, 또 막걸리 맛에 빠졌구먼 하며 웃음 섞인 혀를 차곤 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저 흐뭇하고도 정겨운 세대의 풍경이지요.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 박사 유진숙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막걸리를 단순한 향수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막걸리의 장수 잠재력, 발효과학의 디테일, 체질, 체크리스트, 그리고 알코올 안전 가이드까지 결합해 한층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어떤 시니어에게는 막걸리 한 잔이 장수를 돕는 건강식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같은 한 잔이 혈압 혈당을 크게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실제로 장근 육면 영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막걸리가 좋다더라 하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추억 속 막걸리 주전자를 다시 열어보듯 생막걸리의 진짜 힘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오던 그 시절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하얗고 순한 술 한 모금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살아있는 세계가 들어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달달하고 부드러운 어른들의 술 정도로만 여겼지만 오늘날 과학은 막걸리 한 잔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특히 생막걸리, 즉 살균하지 않고 효모와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막걸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식품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발효식품을 분석해 왔지만 막걸리만큼 추억과 과학이 조화된 술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막걸리를 단순히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과 체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생활 발효식품으로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생막걸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효모이스트입니다. 구름처럼 떠있는 그 작은 생명체들이 알코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유기산까지 함께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점은 효모가 만드는 비타민 B1, B1, B2, B6 같은 영양소가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을 촉진하며 혈액순환과 신경계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충분히 얻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막걸리 속 효모 공장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학자들은 막걸리를 액체 형태의 발효 멀티비타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막걸리 속 유산균입니다. 우리는 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중년 이후, 특히 60대 이후라고 느끼죠.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로 인해 감소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 종류가 김치나 요구르트와는 조금 다르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함께 자라는 효모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장내에서 유익균 강화 면역력 향상 노폐물 배출 촉진이라는 순환을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생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알코올이 들어있으니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정량 섭취 시 장 기능을 보조하는 독특한 발효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막걸리를 마시면 얼굴이 금세 붉어졌던 이유도 단순히 체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밀로펙틴이 풍부한 쌀 전분이 발효되며 만들어진 당질과 유기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 금세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몸이 뜨끈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이 실제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막걸리를 적정량 즐기던 분들일수록 규칙적인 식사, 비교적 활동적인 생활, 사회적 교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술의 힘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힘이죠.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함께 존재했던 발효 식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막걸리의 발효 과학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생막걸리는 보관 온도가 높아지면 효모가 다시 깨어나 발효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전자에 받아오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폭발하듯 넘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생막걸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탄산향 질감은 살균 막걸리에서는 절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막걸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마셔야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즐기면 가장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막걸리,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쁠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생막걸리는 혈류 개선, 소화 보조,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혈당 변동이 큰 분들,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 분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섭취량을 세심히 조절해야 하는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생막걸리에는 잔당 발효되지 않은 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 생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같은 막걸리지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막걸리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방식 대신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체크리스트로 자신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달려가던 모습이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지금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지혜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생막걸리 속 작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여러분의 장수 습관의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걸리가 실제로 어떤 장수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막걸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막걸리가 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호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며 겪는 4가지
대사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간 해독 능력 감소, 둘째는 장내 미생균 다양성의 저하, 셋째는 근육량 감소에 따른 당 대사 능력 하락, 넷째는 혈관 탄력 저하입니다. 이 네 가지는 60대 이후 거의 모든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생막걸리가 이 네 가지 중 일부를 보완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악화시키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생막걸리의 장점과 단점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 혈류와 막걸리의 관계입니다. 막걸리 속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기산, 특히 젖산과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 얼굴이 금세 붉어지는 분들은 혈관 확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적절한 양에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 아침 기상 시 다리가 무겁고 붓는 분들, 식후 졸음이 잦은 분들은 생막걸리 속 유기산과 효모, 대사물이 혈류 순환을 돕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생막걸리를 섭취한 그룹의 말초 혈류량이 소량 증가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관이 지나치게 민감한 분들은 같은 한 잔에도 현기증, 두근거림, 얼굴에 과도한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막걸리의 혈관 확장 효과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해당 체질에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혈관 반응을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후반부에 안내할 막걸리 적합도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생막걸리가 장수식품으로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과 에너지, 대사와의 연관성입니다. 흔히 술은 근육을 망가뜨린다고 알고 있지만 막걸리만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막걸리 속 효모는 단순히 발효를 위한 미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해 단백질 분해산물과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모 자체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장수 마을에서는 생막걸리와 비슷한 형태의 전통 발효주를 아침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즐기는 문화가 전해지고 이를 노인의 단백질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소량 음용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며 과다 섭취는 오히려 근육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막걸리 속 단백질과 효모가 실제로 시니어의 근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효모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단백질 소화 효율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막걸리 속 효모가 분해 과정에서 생성하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근육 회복과 염증 감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유산균 대사물질이 장내 단백질 흡수 경로를 부드럽게 하여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백질 먹어도 힘 빠지는 현상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과는 아니지만 생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 단백질 보조, 식품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막걸리에는 발효되지 않은 잔당남은
당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당은 단맛을 내는 동시에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특히 시니어에게 흔한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분들은 생막걸리를 마신 뒤 예상보다 더 큰 혈당 스파이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막걸리만 마시면 다음 날 몸이 붓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잔당과 함께 대사되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120 이상인 분들은 생막걸리를 즐기더라도 반드시 양 조절 식사, 조절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면 혈당이 안정적인 분들,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시기, 식욕이 줄어 영양 섭취량이 감소하는 시기, 소화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생막걸리가 오히려 소량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막걸리는 같은 음식인데도 사람에 따라 영양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독특한 발효식품입니다. 이제 생막걸리의 장수와의 연결고리를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장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인이 바로 발효식품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김치, 된장, 치즈, 요거트 등 다양한 발효식품이 포함되고 막걸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복합적인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효모 유산균, 효소 탄산, 유기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의 발효식품은 흔치 않습니다. 생막걸리 속 미생물 커뮤니티는 일종의 미세 생태계로 장에 들어갔을 때 유익균 활성화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흔한 변비, 식욕 감소, 복부, 팽만, 소화 불량 등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생막걸리 속 균주는 이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이라는 점,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핵심 메시지는 막걸리를 무조건 마셔라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겨라. 생막걸리는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생막걸리의 장수 효과를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막걸리 적합도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막걸리와 장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술이 어떻게 장수와 연결되나요? 라고 되묻곤 합니다. 사실 술 자체가 장수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발효주의 독특한 구성 성분, 특히 생막걸리에 포함된 미생물 유기산 효모, 단백질 비타민군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경로에 일부 관여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로 알려진 몇몇 지역에서는 전통 발효주가 일상적 식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생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꾸준한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적당한 사회적 교류. 생막걸리는 바로 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상징하는 식문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장수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식사와 수분 섭취가 일정했습니다. 둘째, 장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셋째, 최소한의 운동을 꾸준히 했고, 넷째, 발효 식품 섭취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김치, 된장, 젓갈, 요구르트와 함께 일부 어르신들의 막걸리 한 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 식욕 저하, 에너지 부족 같은 변화는 생막걸리의 효모와 아미노산, 비타민군으로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한 잔 기준이고 매일 과하게 즐긴다면 오히려 간과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막걸리를 꾸준히 즐기고 장수한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충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90대 어르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 전 늘 작은 주전자에 담긴 생막걸리를 한 사발, 딱 200ml 정도만 천천히 드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장내 미생물 조성은 또래 대비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어르신은 평생 변비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막걸리가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장 기능과의 연결성은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막걸리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방식, 빈도가 아니라 체질, 술 자체가 아니라 생활과의 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막걸리의 과학적 효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노화, 속도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화는 결국 세포 단위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며 진행됩니다. 그런데 효모와 유산균은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 예컨대 폴리페놀, 유기산, 아미노산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들 성분은 세포 스트레스를 줄이고 특히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이 편안하면 염증 지표가 떨어지고 염증이 낮아지면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연구자들이 생막걸리를 저속 노화 식품군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만능 해답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알코올 기반 발효식품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필연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자신에게 맞는지를 반드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생막걸리를 즐겨도 되는지 혹은 조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막걸리 적합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 항목은 바로 혈당 반응입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막걸리나 단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손발이 붓거나 체중이 1kg 이상 갑자기 증가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생막걸리의 잔당과 알코올 대사가 당신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하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지며 단 음식이 당긴다.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생막걸리는 소량만 허용되며 단맛이 강한 막걸리는 피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혈당 변동성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두 번째 체크 항목은 간 기능 신호입니다. 간 수치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평소 피곤함이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난 뒤에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가? 작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간 해독 능력과 알코올 분해 효율이 떨어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효모 덕분에 일부 간 기능을 보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량일 때의 이야기이며
간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ASTALT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던 분은 생막걸리를 즐기더라도 반드시 빈도와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생막걸리를 즐기기 위한 적합도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점검해도 막걸리가 나에게 맞는지 70% 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생막걸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막걸리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막걸리 적합도 체크리스트의 나머지 항목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혈당 반응과 간 기능 신호를 점검했다면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장 기능과 장내 미생물 균형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식품답게 유산균과 효모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은 분에게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벽이 약하고 복부 가스가 심하거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분들에게는 생막걸리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막걸리를 마신 뒤 복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거나 가스가 심하게 찬 적이 있는가? 배변 패턴이 들쭉날쭉하고 며칠은 묵직하게 변비 증상이 이어지고 며칠은 묽어지는 편인가? 이 두 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장벽 약화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체질은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가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장내의 경쟁이 일어나며 가스와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장 건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생막걸리는 너무 많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량, 그것도 식후에 마시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 항목은 혈관 반응과 심혈관 민감도입니다. 생막걸리는 앞서 언급했듯 유기산 덕분에 혈관 확장을 유도합니다. 이 반응은 건강한 분에게는 따뜻해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지는 긍정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어지럼증이 잦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며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점검해 봅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띵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귀가 먹먹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평소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약을 복용 중인데도 오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가 많다면 생막걸리의 혈관 확장 효과가 오히려 과도하게 나타나는 체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체질은 반잔 이하로 시작해야 하며 빈속 음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 항목은 가장 중요한 생활 리듬과 음주 패턴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일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마셔야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수면, 저녁 과식, 야식,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의 경우 알코올 대사가 불안정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점검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밤 11시 이후 간식이나 군것질을 자주 하는가? 하루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텁텁한가? 이런 생활 패턴에서는 생막걸리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막걸리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활력제처럼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생막걸리는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면 생막걸리가 잘 맞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혈당 변동이 크지 않고 간 기능 신호가 안정적이며 장 기능이 규칙적이고 혈관 반응이 온화하며 생활 리듬이 일정한 사람. 이 5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생막걸리를 한 잔의 즐거움이 아니라 소화순환 활력의 균형을 만드는 작은 생활 습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막걸리가 맞지 않는 체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고 간 수치가 불안정하며 장이 약하고 혈관 민감성이 높고 수면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 이런 체질에게 생막걸리는 반드시 양속도 타이밍 섭취, 빈도를 조절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막걸리는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가?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막걸리는 다음 조건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빈속 금지 식사 1~2시간 후 섭취. 식사 직후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 혈압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속은 알코올 대사를 더욱 급하게 만들어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죠.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되는 시점입니다. 저녁보다는 오후 초저녁.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곧 다음 날의 활력입니다. 술은 미량이라도 수면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후 47시 사이의 초저녁은 가장 부담이 적은 시간대입니다. 소량 원칙 즉 반 잔 내지 한 잔. 시니어에게 생막걸리 음용량은 양보다 질입니다. 효모 유산균 베타글루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최소량이 반 잔 정도이며 2잔 이상은 혜택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막걸리는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과학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3가지 경로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 생막걸리의 효모와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단쇠지방산 SCFA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면역력, 에너지 대사, 염증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순환 개선 효과. 유기산과 발효 부산물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며 말초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이 생막걸리 섭취 후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피로 회복 및 활력 증가. 효모가 생산하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비일비 비육는 나이가 들수록 결핍되기 쉬운데 생막걸리는 이를 자연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수 체질 체크리스트의 완성판. 그리고 시니어 맞춤 섭취 전략 5가지. 마지막으로 생막걸리 안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장수 체질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들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혈당, 간 기능, 장 기능, 혈관 반응, 생활 리듬의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는 단순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장수 체질이 갖는 생리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는 이 5가지가 갖춰진 분들에게는 부담보다는 힘이 되고 부족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섭취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생막걸리는 체질을 먼저 확인하고 난 뒤 선택하는 식품이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음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생막걸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시니어 맞춤 섭취 전략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첫째, 정량 원칙입니다. 생막걸리의 기능적 이점을 고려할 때 하루 적정량은 12만 180ml 정도입니다. 이는 반잔에서 한 잔 사이의 양으로 효모와 유산균, 비타민군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알코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좋으니까 더 마시자라는 생각은 생막걸리에서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영양적 이점보다 간과 혈당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식후 원칙입니다. 공복에는 생막걸리의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1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장 활동이 부드러워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생막걸리의 효모와 유산균이 장까지 편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금지 원칙입니다. 술의 양이 적더라도 수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밤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막걸리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즐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시간대는 혈당 혈압 변동이 적고 밤의 숙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단맛 조절 원칙입니다. 시판 생막걸리 중 일부는 단맛이 강하고 잔당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시니어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벨에 저당 또는 무첨가 표시가 있는 제품 혹은 단맛이 약한 전통 양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체질 모니터링 원칙입니다. 생막걸리를 마신 뒤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 부종 여부, 체중 변화, 배변 상태, 손발 온도, 피로감, 수면의 질 등은 모두 생막걸리와 궁합을 판단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긍정적이면 생막걸리는 여러분의 장수 식단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이며 부정적이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막걸리 안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는 시니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더욱 안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 약당뇨, 약 복용자는 반드시 반잔 이하. 알코올이 약물의 흡수 속도를 바꾸거나 혈당 변동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이상 진단 경험이 있는 경우 1주 12회 이하. 지속적 음용은 간 대사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빠르게 붉어지는 체질은 ALDH 결핍형 가능성이 높음. 이 체질은 소량의 알코올도 심혈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극소량만 허용됩니다. 당뇨, 전단계 공복 10만 125mg는 단맛 강한 막걸리 금지. 잔당이 많은 생막걸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련성 장증 후군과 민성 대장 유형은 천천히 소량만 시도. 효모 유산균이 장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는 식중 음용은 피할 것. 알코올 대사 부담이 커지고 음식 흡수 패턴이 바뀌어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 필수. 알코올로 인해 일시적 탈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담긴 발효식품입니다. 여러분이 주전자 뚜껑을 열고 향을 맡던 그 시절, 어른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고 삶의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막걸리는 그저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이자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생막걸리는 그 추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좋다고도, 무조건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양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에 즐긴다면, 생막걸리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활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생활 지혜를 담은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